돌고 돌아 로쇼다. 로쇼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현숙이 쎄한 이유로 이제 중국인 유학생들이랑 굉장히 많이 일해보면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거짓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또 물어보세요. 로쇼님 잠시만요. 그럼 현숙이 거짓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한다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좀 알려주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남이 거짓말하는 건 싫고 자기는 거짓말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중국인 유학생, 그러니까 중국의 기본 스탠스예요. 사실 그러니까 초강대국이 되기는커녕 그냥 지금 경제가 때려 박아버리고 있는데 당연히 잘 나갈 리가 없죠. 나는 거짓말 치고 상대방은 거짓말 정직하게 신뢰 거짓말 안 하고 신뢰 있게 임하라, 다 도망가는 겁니다. 혹시 중국 여권 가지고 싶으신 분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 여권이 최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현숙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미리 예견했어요. 왜냐면 현숙이 첫 번째에 인터뷰하러 나오라고 하고서 경수를 불러냈는데 이게 굉장히 큰 거짓말입니다. 이거 회사 생활 자기가 한 달 이상만 해봤다, 자기가 회사 어디든 맥도날드 알바생들도 이거는 진짜로 심각한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요. 거짓말도 심한 수준이 있고 가벼운 수준이 있는데, 사실 제작진을 끌어들이다는 거는 굉장히 큰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들킬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너무나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숙이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현숙이 굉장히 이런 것을 누가 교정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현숙 지금 정신 차려야 되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도 말했지만 한국의 부자들은 거짓말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요. 이게 특히나 한국의 부자들은 대한민국의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기꾼을 걸러내는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상류층 엘리트 이너서클에 절대 낄 수가 없어요. 사소한 거짓말을 하더라도 거짓말도 좀 귀여운 거짓말이 있고 좀 심각한 거짓말이 있는데, 현숙이 자세히 보면은 심각한 거짓말을 좀 해요. 이거는 뭐 제가 어쩔 수도 없습니다. 현숙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현숙의 공익적, 우리가 시청자들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방송에 다 나갔으니까 경수에게 제작진과 인터뷰하라고 해놓고서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1대1 대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작진을 그냥 팔아먹은 거죠. 이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현숙이 이 말이 곧장 다 들통날 겁니다. 왜냐면 안에서도 당연히 말이 돌 테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일단은 현숙의 편이지만, 저는 현숙을 믿지만, 사실 현숙이 지금 무슨 말을 했냐면 현숙의 전 남편이 현숙 보고 망상증에 걸렸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살펴볼 게 뭐냐면 현숙이 분명히 전 남편의 이혼 사유로 이제 빚을 16개, 빚을 그러니까 10몇 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대출 실행이 안 됩니다. 이것도 좀 이상해요. 뭐 중국 은행은 좀 잘 다를지 몰라도 한국에 있는 은행들에서는 일단은 대출을 16개 실행할 은행조차 없어요. 대한민국의 대출 취급 은행 기관이 16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빠르게 대출 실행을 하면은 대출 한 3-4개에서 은행 전산망에서 막아버려요. 다 대출 뭐 규모 제한 뭐 이런 걸로 걸립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대출을 계속 열 수는 있지만 순식간에 대출 16개는 하고 싶어도 못 엽니다. 이재용 회장이랑 결혼한 게 아니면, 이재용 회장님이랑 결혼하면은 이재용 회장님은 전화 한 통으로 뭐 대출, 한국 은행뿐만 아니라 외국의 은행들도 대출을 수백 개까지 열 수 있겠지만 계좌 수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좀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주장을 우리가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다. 현숙의 입장은 당연히 이해가 가지만, 근데 현숙이 실제로 아기를 좋아하는 건 팩트예요. 그거는 존경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현숙도 내면의 결핍감, 내면의 무의식 속에는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자신의 모습이 미운 나머지 상대방을 거짓말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사소한 거짓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남자 출연자들이 이걸 다 깨닫고, 특히나 경수 입장에서는 제일 황당했을 거예요. 너 뭐지? 너 지금 제작진이랑 인터뷰한다고 해놓고서 나 불러냈잖아. 경수도 이거를 쎄함을 바로 알아차렸을 겁니다. 현숙, 지금 이게 중국에선 먹힐지 몰라도 중국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문화가 많이 달라요. 대한민국이랑 문화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중국에서는 이게 당한 사람이 잘못이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에 일단 들어오는 순간 서울의 엘리트 이너서클이 굉장히 풀이 좁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울대 경영학과, 그리고 뭐 서울대 경제학과, 연세대 경영경제, 고려대 경영경제, 넓게 잡아서 한양대 경영경제까지 다 때려 넣는다고 하더라도 한 줌입니다. 한 줌. 건너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또 강남 8학군 출신이라서 뭐 어디서 넌 밥 먹었냐,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서 다녔냐 하면은 두 다리 건너 다 아는 사이기 때문에 중국처럼 넓은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거짓말하는 습관이 금방 걸린다. 이게 제가 중국인 유학생들이랑 같이 회사에서 일할 때 제가 뭘 느꼈냐면, 중국인 유학생들이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딴 말하고 여기서 딴 말, 다른 데서 딴 말하면은 자기가 그 시간 동안에 자기 이익을 되게 위해서 일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의 격차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한국은 아시겠지만 틈만 나면 탕비실에서 맥심 커피 마시느라고 서로 수다 떤다고 대부분 그 순간에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 유학생들도 이런 걸 굉장히 못 견뎌야 합니다. 왜냐면 중국인 유학생들이 굉장히 잘 도망쳐요. 이거 혹시 자기가 중국인 유학생 혹은 자기 회사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좀 있는 팀 부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중국인 유학생들이 생각보다 자기가 맡은 일에 뭔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떠나버립니다. 뭐 이게 뭐 자신들의 습관이고 문화일진 몰라도 그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둘러대고 떠나는데, 한국 사람들은 사직서라도 내고 떠나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냥 잠수 타버립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워낙 땅이 넓으니까 모른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한국에서 그러면은 다음 회사에 당연히 연락이 가죠. 이 사람 사직서도 안 내고 그냥 도망쳤다. 이렇게 소문 가는 것을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당연하게 여긴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이 물이 들어온 것이다. 그러니까 금방 걸리게 되겠죠. 경수가 다른 남자 출연자들한테 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싫어한다는데 현숙 그때 저 그 인터뷰 한다고 불러냈는데 현숙이 자기랑 이야기하자고 불러냈는데요. 그냥 다음날 바로 돌아버리는 한국의 습성, 한국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처음에 중국어로 소개한 것도 굉장히 짜쳤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특히나 중국 유학생들의 특징이 굉장히 좀 열등감이 심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이 자기가 중국으로서 잘났다는 거를 굉장히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인정 욕구도 너무 세고 그러한 점이 더 없어 보이게 만든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중국 경제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의 열등감을 더 보상하려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작용만 일어나고 있다. 현숙이 굉장히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행 일치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이게 중국에서는 먹힐지 몰라도, 중국에서는 인기 스타였을지 몰라도 중국에서 잘 나갔을 거라고 제가 100% 믿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 만만하지 않다. 왜냐면 한국은 사기 공화국이라서 조금만 잘못 말해도 그냥 바로 검증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국민민원실, 국민신문국 올라가는 나라입니다. 이거 지금 국민신문국 올라가는 거 조심해야 된다. 그게 정답이에요.